가장 가까운 동맹으로부터 오는 가장 먼 경고가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혈맹이자 경제 파트너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아마 우정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수조 원의 돈을 싸들고 투자를 하러 가면서도 정작 문 앞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가장 귀한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우정의 증표를 내밀 때 미국은 25%라는 거대한 관세 폭탄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도와줄수록 공격받고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이 기이한 외교적 반어법.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동맹의 모습일까요? 한쪽에서는 웃으며 악수를 청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는 이 이중적인 풍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코미디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린 진실의 속살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건의 시작은 싸늘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상의 수장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라는 유례없는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급히 USA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협상의 실무 파트너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정 조율이 안 된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부장은 대표도 아닌 부대표만 잠시 만나고 빈손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자평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관보에 관세 인상 의령을 싣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중순이나 말이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통상본부장이 파트너조차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일정 오류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향한 미국의 의도적인 무시일까요? 이 냉담한 분위기는 외교부 장관의 행보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여한구 본부장에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히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댔지만 회담 직후 발표된 양국의 보도대료는 마치 서로 다른 회담을 한 것처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국무부의 발표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민간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나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관세 문제가 그들에게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일까요? 미국은 관세에 대해 확답을 주는 대신 우리 국회의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미국이 이토록 화가 난 것일까요? 만약 이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15%인 관세가 25%로 오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 부담은 작년 7조 원에서 올해 11조 원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1년에 4조 원의 생돈이 관세로 추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생산과 투자 전략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대재앙입니다. 전 세계 생산 기지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미국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기업들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강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이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저주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토록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 뒤에는 우리 국회를 향한 서늘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작년 1225년 말부터 논의되어 온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2달 넘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대놓고 한국 입법부를 저격했습니다. 행정부와 협상을 했으면 의회가 이행을 해야 하는데 왜 법을 만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국회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함을 강조하며 속도를 조절하던 민주당도
국회 비준이 먼저라며 버티던 국민의힘도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특구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나 되어야 법안이 나올 듯한데 미국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이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기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쿠팡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 그런데 이 수사가 한미 통상 갈등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증거인멸과 위증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쿠팡 수사가 관세 인상 압박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인 쿠팡을 무시하고 불합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계 로비 능력이 막강한 쿠팡이 이번 관세 협상에 보이지 않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기업 수사가 국가 간 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이 기막힌 상황. 그런데 쿠팡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쿠팡의 현직 이사가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쿠팡의 현직 이사인 케빈 워씨, 그가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까지 마쳤다는 소식에 한국 정부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 이사로 있는 기업을 우리가 수사하고 있으니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부통령이 만나자마자 물은 것도 쿠팡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계산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안보 동맹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채널이 막혀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은 뜻밖에도 민간의 영역이었습니다. 정부 라인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지막 총대를 맸습니다. 워싱턴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80분간 마라톤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많은 대화가 있었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세를 막았느냐는 질문에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고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식 외교가 한계에 부딪힌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워싱턴의 한 화려한 행사장으로 쏠렸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비즈니스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북미 전시 기념 갈라쇼. 이 자리에는 홍라희 전 관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우리 기업의 관세 100%를 때리겠다던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러트닉 장관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고 참전 용사들을 챙기며 한미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화려한 인적 네트워크가 풀가동된 물밑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과 강경화 주미대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딱딱한 협상 테이블에서는 오가지 못했던 진심 어린 한두 마리가 관세 갈등의 실마리를 찾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 보국이라는 선대 회장의 뜻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